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NCLEX 관련해가지고 한번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저는 12월 말부터 서류 준비 시작해가지고 좀 학교에서도 준비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뉴욕보드의 보건복지부랑 학교에서 보낸 서류가 2월 초에 도착한 거 확인했고 뉴욕보드로부터 승인 메일을 4월 9일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5월 19일에 ATT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ATT 승인을 받으면 시험은 6개월 내로 보면 되는데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6개월에 가깝게 완전 기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만료되기 직전에 시험을 예약해 놨었고, 처음에 일본에서 보려고 하다가 난카이 대지진 난다고 해서 대만으로 시험장 바꿔서 대만에서 11월 6일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심플 널싱 유료 결제해가지고 심플 널싱에서 강의 들었고요. 3달을 결제했는데 2달이 남아서 2달은 양도하고 한 달만 심플 널싱 공부하였고, 보기에는 강의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게 세션을 나눠서 한 거를 또 통합으로 하나 올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하루에 많지 않게 공부했어요. 저는 아기 둘 키우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많으면 6시간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는 육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전혀 하지 못했고요. 저는 08학번이어서 거기다가 병원도 졸업하고 1년 한 다음에 제약 임상 시험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임상은 떠난 지 10년도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심플 널싱은 일단 자료가 한눈에 보기 너무 좋아요. 그림도 그렇고 기억이 남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자료여서 돈은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임상에서 좀 많이 떨어져 계셨던 분이면 한번 정리할 겸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는 6월드 결제해서 1회독 했고요. 아처랑 유월드 되게 고민하다가 유월드 결제했는데 유월드가 해설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봤는데 정말 해설이 너무 보기 좋았고 문제가 거의 2800문제 넘었는데 다 풀었어요. 다 풀고 1회독 다 한 다음에 하면서 오답노트 정리하는데 저는 뭐 영어 단어 따로 찾아보지 않았고 그냥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그것도 양이 되게 방대해요. 아무리 그거를 뭐 카디올로지 부분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카디올로지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질병들이 있고 많은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다가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노트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도 거의 막 한 권 분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저는 약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이렇게 계통별로 나눠서 하트 부분이랑 뭐 엔도크라인, GI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오답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오답 노트 만들었고 네 그렇게 정리만 하면서 일단 1회독을 했습니다. 정리만 했고 진짜 오답 노트를 읽어보거나 뭐 그걸 외우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는데도 2달 걸렸어요. 그래서 8월쯤까지 이제 6월드 다 했고 아니다. 네 9월까지 했어요. 모의고사 3회까지 해서 9월까지 했고 계통별로 푸는데
저는 점수가 거의 60에서 70 사이는 계속 나왔고 모의고사도 60에서 70 사이만 나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회독을 3개월 동안 완료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9월 초부터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6월드도 뭐 9월까지 봤다고 하지만 그 한 달은 9월 한 달은 공부 거의 안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10월까지도 제가 거의 새벽 2시까지 일했으니까 네, 공부는 진짜 하나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거라도 1회독 해보자, 오답노트라도 1회독 해보자 해서 1회독 진짜 천천히 외우려고 하지 않고 1회독을 했고 그 다음 2회독을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서 이제 기출 문제들 좀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중에 제가 아동 발달이랑 행정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주신 거 좀 해가지고 출력했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유자 노트도 샀었고 뭐 사운더스 요약집도 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테리얼만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사운더스 요약집이랑 유자 핵심 노트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이 정리한 요약집은 보질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출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오답 노트에 이렇게 별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최대 3개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출 문제 훑으면서 한 번 봤던 거, 3번 봤던 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좀 내용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렇게 추가하면서 또 한 번 1회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하루 전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심장 부분에서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이것도 심장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 보시면 뭐 MI랑 PE 증상과 중재의 차이 등등 정리했었고 그다음에 PVD랑 PAD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좀 정리를 잘 해서 비교를 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장판막 부분, 그다음 사이로디즘도 하이퍼랑 하이포, 그다음에 파라사이로디즘도 하이퍼랑 하이포 나눠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정리했고 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랑 뭐 에디슨 쿠싱 증후군의 뭐 분류 이렇게 비교, 그다음에 DKA랑 HHNS의 비교, 네, 이렇게 해서 2장 나왔고 그다음에 GI 부분에서도 IBD의 종류, 그다음에 뭐 IBS, 덤핑 신드롬, GERD 정리하고 판크레아타이티스랑 콜렉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페인 부위나 뭐 증상을 보고 어떤 질병인지 유추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봤고 시로시스나 그 다음에 OA, RA도 비교해서 꼭 알아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고 중요한 부분은 식인 것 같아요. 이 질병에는 뭐 고섬인지 저섬유인지 고탄수인지 저탄수인지 뭐 그런 것들 좀 비교하면서 외우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격리 기준이죠. 네. 그다음에 드롭렛이랑 에어본 격리 기준 확인하고 장비, 보호 장비를 입는 순서, 벗는 순서. 그래서 입는 순서는 가마고장, 가운, 마스크,
고글, 장갑, 그다음에 벗는 순서는 장고가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었고, TB 같은 경우도 약물 종류랑 약물의 부작용 그런 것들 확인해서 다 외웠었고요. 그다음에 가와사키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레이 신드롬이랑 세인트 존슨 디지즈랑 그다음에 세로토닌 신드롬, 이 세 개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것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감염병 위주로 봤었고, 앰퓨테이션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홍역이나 뭐 바리셀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언제쯤 이제 전염력이 사라지고 되는지 뭐 그런 거 확인했었고, 알츠하이머랑 파킨슨 비교, 그다음에 길랑바레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MG랑 MS 차이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뇌신경은 외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외웠었고, 그다음 뇌 하이드로세팔러스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VP 션트를 삽입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경 변화는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외웠었고, 화상 면적 이건 한번 보면 외울 수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되고, 네, 브론카이티스, 에피글로타이티스, COPD, 아스마, 네, 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이거 다 외웠었고, 그 기관지 확장제 중에서 숄트 액팅이랑 이제 롱 액팅, 롱텀으로 사용하는 거 비교해가지고 네,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그 다음에 네, 뭐 자간종증이랑 이런 부분도 정리해가지고 외웠었고, 체스트 튜브도 엄청 중요해서 많이 외웠었고, 저는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레스퍼레토리 알칼로시스, 엑시도시스 보는 게 재밌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할 겸 쫙 봤고, 이 부분은 심플 널싱이 진짜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계속 기억이 남아요. 네, 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BPH 하고 사이토스코피, 그 다음에 글라우코마도 오픈 앵글인지 클로스드 앵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엔도트라키얼 튜브 같은 경우도 청진이 되게 중요하고, 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해서 그 부분도 봤었고, 전치태반, PROM, 그 다음에 그런 거 네, 봐야 되고, GBS 확인도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봤고, 그다음 정신과 약물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 SSRI는 엔자이어티랑 디프레션에 쓰고, 부스피로는 엔자이어티에 쓰고, 벤조디아제핀은 엔자이어티랑 스키조에 쓰고, 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 장에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자이어티에서 어떤 약물 쓰는지, 뭐 엔자이어티에서는 같이 있어주는 게 프라이어리티다,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했었고, 스키조에서도 어떤 약물 쓰는지 한번 외웠었고, ECT도 중요하거든요. ECT 전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더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알코올 위드로울이랑 베르니케 대병증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격장애 중에 뭐 파라노이드, 보더라인, 소셜 엔자이어티, 안티소셜 뭐 이런 것들 한번 쫙 훑어줬었고요. 그게 좀 간단하게 정리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신드롬이랑 NMS랑 EPS랑 어떻게 다른지 네, 확인해서 네, 정리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네프라이틱 신드롬이랑 네프로틱 신드롬 어떻게 다른지 이거 정리했었어요. 이거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전날에는 이거 말고 별표 위주로 한번 쫙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후 시험을 예약해놔가지고, 전날이 아니에요. 그냥 출국 전날. 출국 전날. 예, 출국 전전날이에요. 출국 전전날. 그리고 출국 전날이랑 출국 당일, 그리고 가서는 애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진짜 공부 하나도 못하고, 제가 오후 시험을 예약해 놔가지고 아침 일찍 타이베이 시청역 가시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사실 공부는 잘 안 됐지만 내가 적어도 이거 한 번은 보고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거 이거 한 번 읽고 왔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이거 보고 가니까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봤고, 일단 들어가면 열쇠를 줘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물함 가가지고 사물함에서 이제 가방에서 먹을 거, 간식, 물이랑 이런 거 빼가지고 번호, 그 열쇠 번호에 해당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간식을 놓고 제 짐을 다 사물함에 넣어요. 그 다음에 잠그고 열쇠를 갖다 준 다음에 정맥 스캔 양쪽으로 다 하고 사진 찍고 너 준비됐니? 이제 들어갈래? 하면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때 이제 여권이랑 열쇠 들고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너 주머니 다 뒤집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다 뒤집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정맥 스캔하고, 그 다음에 안내해 주시면 들어가요. 그때 보드판 하나랑 펜 주시고, 너 이어플러그 필요해? 라고 하시는데 그냥 전 달라고 했어요. 일단 다 받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리고 받아갔고, 머리 풀고 갔는데 좀 머리 묶을 끈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노란 고무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묶고 들어가서 시험 시작했는데 한 40문제까지는 일단 너무 나 붙겠는데? 이러면서 막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41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꼭 지문 두 개가 이건가? 이건가? 싶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50문제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풀기 시작하다가 84문제에 창 하나가 뜨죠. 너 쉴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85번까지인데 미니멈 85번인데 84번에 쉴 거냐고 떴으면 난 150번까지 가려나 보다 이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저는 한시 시험이었단 말이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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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쉬고 초콜릿 먹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좀 한번 제대로 150번까지 달려보자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어플러그를 끼고 그 스펀지가 귀에서 펴지기도 전에 86번까지 갔거든요. 근데 설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끝났다 이러고서는 설문 얼른 끝내고 네, 시험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총 2시간 안 본 것 같아요. 네, 2시간 안 보고 나왔고, 집에 가는데 바로 진짜 1시간도 안 됐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그 안내 메일로 퀵 리절트 확인할래? 이런, 확인할래는 아니었고 퀵 리절트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공지 메일이 왔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스케줄링 어세스먼트를 하니까 구팝업 확인해볼까? 라는 약간 유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떨어지면 제시를 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고 구팝업 확인했고, 그리고 48시간 뒤에 퀵 리절트 확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 계속 대만에 있었거든요. 48시간이 아닌 60시간 뒤에 확인했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오후 1시 시험이었으니까 네, 새벽 3시에 확인했거든요.
새벽 2시 50분까지 안 떴는데 새벽 3시에 떴더라고요. 네, 불안했나 봐요.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졌어요.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확인했더니 3시에 바로 떠가지고 네, 퀵 리절트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6일에 시험 보고 일주일 걸린다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11월 11일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공식 결과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결과까지 패스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네, 이렇게 제 6월드 일대기 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는 이미 임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애기 둘 낳으니까 20대의 머리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런데도 네, 제가 86문제로 합격을 했으니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남들이 정리한 요약본 볼 필요 없고 내가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